안녕하세요. 피해 장바구니 피입니다. 오늘은 세파스에서 리액트라는 전기자전거 트라이폴드가 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다른 하나는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는 에어시트 제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세파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파스는 굉장히 오래된 자전거 수입 회사입니다. 세파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세파스라는 회사는 자전거의 용품을 수입하고 보시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용품은 로드, MTB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로 서벨로 포커스가 있고요. 오베아, 카스크, 피직, 100% 고글, 그리고 아미노바이탈 아시죠? 뉴트리션 제품도 하고요. 피넬리 타이어, 머고프, 그리고 순토시계와 피드라 제품들도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전거를 종종 제공하는 리파인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성격으로 요번에 리액트라는 모델을 출시한 것 같아요. 리액트라는 모델을 이렇게 살펴보면 안개가 자욱한 곳에 아주 듬직한 전기 트라이폴드가 사진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봐서는 전륜 허브 모터인 것 같고요. 타이어가 일반적인 16인치 미니벨로보다 오프로드에 가까운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차근차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는 2025년 7월 1일 날 출시 예정을 알렸고, 디테일 컷이 공개가 되었고요. 1차 판매는 2025년 7월 10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파스 스마트 스토어랑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은 179만 원입니다. 오프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라고 하네요. 1차 구매를 위한 특별 이벤트로는 이 프레임백 증정이 있고요. 배터리 추가 증정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좋은데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터리 용량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추가 배터리를 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혜택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 같이 살펴보고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1차 구매로 이러한 혜택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트만의 독보적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체형 디자인의 미학이라고 하네요. 프레임 안쪽으로 배터리가 삽입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진동 흡수에 유리한 구조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어로다이나믹 최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폴드의 공기 역학이라니, 이거는 약간 기대가 되네요. 케이블 같은 게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갔으려나? 그리고 소음 및 유격의 최적화. 트라이폴드는 힌지 구조라서 프레임이 맞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몇몇 자전거들은 주행하면서 작은 마찰음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소음과 유격을 최소화하는 어떤 기술력이 들어간 그런 프레임의 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내부 배선 최적화. 몇몇 전기선들이 프레임 안쪽에 같이 수납되거나 프레임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보호 성능 강화. 이 부분은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보호를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됩니다. 프레임을 보면 프론트 유틸리티 마운트, 쉽게 말해서 캐리어 블록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건데, 3V 구조인 걸로 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접이식 자전거와 동일한 그런 마운트 구조인 것 같아요. 완전히 풀 인터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에어로다이나믹 설계가 프레임 쪽에 어떤 미묘한 디자인,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 루팅 가이드,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케이블 타이 이런 거를 사용하기보다는 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홀드를 마련을 직접 해서 배선을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페인트는 딥 매트 트와이스 페인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도장의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나타냈겠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게 에어댐핑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트라이폴드들은 TPU 소재라든지 엘라스토머 소재, 그런 고무를 활용을 해서 리어 서스펜션에 아주 약간의 댐핑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리액트 모델은 아예 에어 댐핑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5가 써져 있는데 다양한 전기 미니벨로 자전거에 사용되는 그런 서스펜션이에요. 오토벨로라든지 에유테크라든지 퀄리, 이런 모델들 보시면은 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폴드의 상징 같은 이지 무브 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리어렉에 장착되어 있는 요 조그만 바퀴를 얘기를 해요.
쉽게 풀자면 이지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폴딩한 상태에서 끌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리어렉의 디자인도 여기에 맞춰서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리고 풀커버 커스텀 크랭크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인이 주행 중에 이탈되는 것도 방지하고요. 바지단에 체인 기름이 묻는 것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난한 모습이에요. 리어렉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7kg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롬톤이 제가 알기로는 10kg 무게 제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조사의 권장은 7kg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트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됐는데요. 케이블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기계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타이어도 일반적인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트레드가 있는 오프로드를 조금 더 지향하는 그런 느낌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허브는 당연히 전륜으로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를 살펴보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고 속도, 파스의 단계, 주행 시간, 현재 시간 이런 트림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기어는 시마노 넥서스 5단 그립 시프트가 들어갔습니다. 시마노 넥서스 5단 내장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립 시프트가 어떤 면으로 보자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좀 많이 꺾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난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은 엄지손가락에 붙어있는 인대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 시프트가 오히려 그런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트라이폴드 타시면서 엄지손가락 쪽에 통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AKM 350W BLDC 구동 모터가 장착됩니다. 350W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은 36V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500W까지 전기자전거 인증의 규제가 풀렸죠. 그러면서 배터리가 전부 다 48V가 들어가는데 48V에 500W 허브 모터를 쓰려면 암페어 용량이 굉장히 커야 만족할 만한 주행거리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프레임 안쪽으로 배터리가 수납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10A, 20A 이런 식으로 높아지지를 못할 거예요. 프레임 안쪽 구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의 용량도 제한이 있어서 36V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와트 350W로 허브 모터를 꾸린 것 같습니다. 색상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메인 색상에 나왔던 카키 색상이 있고 아이보리색, 그리고 그레이색, 브롬톤의 템페스트 블루가 떠오르는 남색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키와 이 아이보리로 보이는 이 2가지 색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접었을 때 모습도 간결하게 딱 접히는 게 괜찮은데요. 일부 트라이폴드 미니벨로 전기 자전거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폴딩했을 때 뭔가 모습이 껑충 뛰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딱딱딱 오밀조밀하게 잘 맞아서 딱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프레임이 스무스 웰딩 처리가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보기 좋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정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바이크 매거진에서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볼 텐데요. 총 6가지 모드의 라이딩 거리가 있는데 테스트한 환경이 이렇습니다. 편안한 포장 도로에 평균 케이던스 65rpm, 라이더 체중은 82kg을 기준으로 평균 속도는 25km, 외부 온도는 21도를 기준으로 그러면 실사용 거리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파스 1단 모드에서는 최대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파스 2단은 72km, 파스 3단 모드는 59km, 파스 4단 모드는 47km, 파스 5단 모드는 38km, 스로틀도 기본 장착되어 있나봐요. 스로틀 모드로는 29km
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기 자전거를 몇 가지를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모토벨로, 에이유테크, 퀄리, 그리고 보시 모터가 장착된 모델, 그리고 시마노 모터가 장착된 모델, 바팡 모터가 장착된 모델,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암페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페어가 전기 자전거에서는 10A, 15A, 20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자동차의 연료통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가 많이 담길수록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이 암페어가 높을수록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말했던 키로수를 봤을 때 파스 5단 모드로 38km를 주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면 파스 모드를 사용했을 때 1A당 4km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면 38km 나누기 4km를 하면 배터리 용량은 대략 9.5A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는 코스가 평평한 포장도로만 있는 거는 아니죠. 맞바람이 불기도 할 거고 오르막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페달을 잠깐 쉬는 내리막길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코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키로수를 100% 믿을 수는 없고요. 근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세파스에서 출시한 리액트라는 모델이 과거에 출시한 루트바이크 E40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 인서트 배터리 시스템 특허라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루트바이크 그루에서 한번 선보였던 겁니다. 세계 유일의 독점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프레임 내부에 완전 일체형으로 통합한 혁신적 설계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계 유일의 독점 특허 기술. 지금은 이 부분이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루트바이크가 지금도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루트 코리아가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루 E4라는 모델 자체가 이제 시장에 재고는 남아있지만 유통이 되지 않고 폐업했기 때문에 리액트가 유일한 시스템인 게 현재로서는 맞아요. 이제 구루 E4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구루 E4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셀이 들어갔습니다. 36V에 6.8A가 들어갔고요. 편의에 따라서 자전거와 분리하여 충전이 가능합니다. 세파스 리액트도 배터리가 아마 분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체하며 사용을 할 수 있죠. 리액트가 어떤 배터리 셀을 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보가 없는데 루트바이크를 보자면 삼성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전기 자전거에서는 LG냐 삼성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뉴스에 너무 많이 화재 사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시장 안에서는 삼성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리액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이라고는 디스플레이가 루트가 조금 더 구형을 쓰고요. 리액트가 신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루트바이크 그루 E4를 바로 떠올렸던 건데 허브 모터 보시면 AKM BLDC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의 모터 350W 36V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액트랑 똑같은 허브 모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프레임 보시면은 굉장히 흡사하죠. 지금 이것도 굉장히 깔끔한 프레임 용접 마감 처리를 보여줍니다. 스무스 웰딩 처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액트의 전면부 모습을 봐도 지금 구루 E40랑 거의 똑같죠. 스무스 웰딩 처리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 튜빙 디자인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텍트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그루 E40도 기본 장착이었는데 리액트도 동일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터 크기도 같을 거예요. 160mm 정도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루 E40보다 몇 단계 더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리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달라졌죠. 그리고 체인링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하지만 동일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핸들 포스트가 우리 쉽게 보는 다운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라이폴드와 접히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트라이폴드들은 접었을 때 체인이 있는 쪽으로 전면부가 접히게 됩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는 반대로 접혀요. 체인이 없는 반대편으로 접히기 때문에 핸들 포스트 방식을 트라이폴드가 아니라 다운류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마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어 방식이 틀리고요. 그루 E40 같은 경우에는 총 3단의 기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리어렉 디자인도 서스펜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고요. 이지 휠도 크기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었을 때의 모습도 제가 약간 껑충한 트라이폴드 느낌이 없어서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구루 보시면은 뭔가 살짝 껑충한 그런 느낌 있죠. 이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모터를 사용을 하고 배터리도 그러면 대략 6.8A, 7A 이 정도 수준이 될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서스펜션을 장착했다는 건 뒤쪽 스윙을 할 때 구조적으로 휠베이스가 조금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면 탑튜브의 공간이 같이 늘면서 배터리 셀이 조금 더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계산했을 때는 9.5A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 암페어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계산했던 공식 보여드렸었죠. 1A당 4km 간다고. 그럼 대략적으로 6.8A라면 4km를 계산했을 때 27.2km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시는 코스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몸무게가 가벼우면 더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고려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그루 E4보다는 크니까 82km 평평한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거리가 더 길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리액트랑 그루 E4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제가 그루 E4 모델도 21년도인가 22년도에 잠깐 탔었거든요. 이거 타본 경험으로 350W의 모터가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출력은 충분해요. 어차피 제한 속도는 25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동일한데 이제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는 파워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리고 36V라는 게 전압이 대략 29V에서 28V쯤으로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럼 파스 5단으로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30km를 간다고 했을 때 28V로 떨어지는 게 대략적으로 한 25km쯤 타면 볼트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5단으로 나봤자 출력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파스 1단에서 2단 수준으로 출력이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주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이 그루 E4를 예전에 탔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는 일상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동네에 간단하게 돌아다닐 때는 지금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리액트랑 요목조목 따져봤을 때 그루 E4보다 발전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루 E4랑 리액트랑 놓고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리액트가 훨씬 더 다양한 면에서 좋습니다. 기어 단수도 더 많죠. 리어 서스펜션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에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 정말 좋아지죠. 여러 가지로 저는 리액트가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1차 구매 이벤트를 하면 배터리까지 추가로 주죠.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리액트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에요. 만약 시승 행사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시승을 하러 가서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 소감이랑 간단한 시승 리뷰도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리액트 출시 소식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직접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구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